자, 갑시다. 가위바위보. 저번에 필기한 거 전화 온다. 뒤에 이어서 필기할 거거든? 오늘 그거 뒤에 이어서 필기할 거 좀 있으니까 자, 저번에 필기한 거 꺼내시면 돼. 자, 저번에 필기했던 거 꺼내주시면 됩니다. 영원아. 바꿔줄까? 자, 저번에 필기했던 거 꺼내주시고 저번에 1번이라고 한 다음에 3차 함수에서 8개의 사각형이라고 해서 내가 1번 해서 이렇게 x축 평행한 이렇게 그은 다음에 직사각형 8개 그린 거 있지. 거기서 좀 확장시킬 거고 작년에 너네가 배운 적이 없어. 자, 요 그림 하나 그려봐. 자, 이번에는 똑같이 접하는 직선을 그을 건데 밑에다가 기울기가 존재하는 형태로 이렇게 딱 그어봐. 책에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그림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하나 도입을 해줄 테니까 자, 요 그림 먼저 그려보고 요 안에서 어떤 사각형의 성질들이 있는지 볼 거야. 뭐 몇 쪽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필기할 때 꺼내서 필기하면 돼. 그냥 오늘 하는 거 여기 쓰고 강의는 여기다가 강의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 항상 저번에 비율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만약에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등장하면 자, 이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 하나 더 그릴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요 직선하고 평행하는 직선을 내가 여기 위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자, 요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평행한다 이렇게 표시만 해놓을게. 자, 요렇게 일단 한번 닫아봐. 자, 그러면 너네가 어떤 자, 3차 함수든 간에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은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닫아 놓은 상태에서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고 자, 그러면 현재 내가 그림 그려놓은 거 있지. 여기서 어떻게 닫을 거냐면 자, y축하고 평행하게 라인을 내릴 건데 자, 요 점하고 지금 만나는 자, 여기에 요렇게 라인을 하나 내려볼게. 자, 그러면 저 밑에 내가 점 찍어 놓은 데까지 요렇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쫙 끄는 거야. 자, 마찬가지. 자, 여기서부터도 밑으로 쫙 라인을 이을게. 자, 그러면 요렇게 밑으로 쫙 그었어. 자, 요렇게 딱 쫙 그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너네 눈에 보이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하고 자, 앞서 1번 내용에서 한 것처럼 1번에서 사각형 몇 개 안에 그렸어? 8개 안에 그렸지. 지금도 사각형 8개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접하는 곳에서 이렇게 라인을 내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접하는 곳에서 라인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이렇게 라인. 자, 그 다음에 내가 3차 함수에서 새롭게 도입했던 점 무슨 점? 변곡점. 저번 시간에 했거든. 자, 변곡점. 자, 변곡점은 딱 중간에 있는 이 점이잖아. 자, 요 점을 통해서도 요렇게 라인을 내려볼게. 자, 요렇게 저 점까지도 요렇게 라인을 내릴게. 자, 그러면서 지금 요 밑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직선하고 평행하게 변곡점을 지나도록 요렇게 라인을 또 그어서 자, 요렇게 우리가 8개의 평행사변형을 볼 거야. 8개의 평행사변형. 자, 저 그림도 이제 익숙하게 봐놓으셔야 돼. 요것도 나왔다. 자, 문제들이 나왔고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채워봐. 자, 물론 이게 꼭 기울기가 양수인 거 아니라 음수일 때도 이렇게 평행사변형 8개 채울 수 있거든. 그거 좀 이따가 책에 그려져 있는 거 한번 볼 거고 책에 이건 안 그려져 있어. 양수인 상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관계가 유지가 된다.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있지. 요거랑은 저번처럼 똑같이 길이가 다 똑같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요렇게 닫아놓고 나면 여기가 희연아 무슨 수열이 이룬다 했어? 등차 수열이 이룬다 했지. 여전히 이 점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또 똑같이 쓰진 않을게. 여기를 A, B, C, D, E라고 만약에 좌표를 잡아 놓으시면 5개의 좌표 중에 2개만 알면 나머지 다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이게 1이고 이게 3이면 1, 3, 5, 7, 9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소리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길이도 같다는 거.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자, 변곡점을 기준으로 자, 요렇게 높이랑 요렇게 밑으로의 높이도 똑같다는 거. 요거까지도 너네가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 됐지?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자, 이거는 사실 기출문제를 보기 전에는 너네가 쓰기가 좀 힘들 거야. 자, 그래도 일단 한번 눈으로는 익혀놓고 가자. 나중에 문제에서 보기 위해서. 자, 접하는 곳에서 다음 접하는 곳까지 여기가 극대 근처에 있는 거잖아. 몇 대 몇이었어? 2대 1이었지. 요거 관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전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여기 접하는 데까지 2대 1이 된다는 거 요거까지 너네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림 그렸으면 409쪽으로 갈게. 자 그림 더 예쁘게 그려져 있는 그림 한번 볼게. 409쪽에 자 아마 이렇게 두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는 아마 한한수 상 중에서 한한수 중에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한한수 하 가면 있어. 자 하 가면 그때 또 추가로 얘기할 거고 어쨌든 409쪽 중간에 수능 개념 3차 함수와 4등분 박스 보이지? 별표 3개. 409쪽. 자 409쪽에 그림 보이지? 자, 첫 번째 그림이 내가 직사각형 8개 그려준 깔끔한 형태.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긴 해. 실제로 오늘 내가 너네한테 풀어줄 문제에 첫 번째 그림 형태를 해석하는 건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그림 형태 봐봐. 두 번째 그림은 접하는 직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음수인 상태지. 음수. 그러니까 자, 요 그림 말고 접하는 직선이 음수여도 똑같이 이렇게 평행사변형 8개를 그림으로써 너네가 비율관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거는 이렇게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일단 쭉 문제를 좀 풀 거거든? 자, 저번 시간에 내가 넘어갔던 문제가 있는데 자, 한한수 중 없는 사람 없지? 자, 404쪽에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려고 하거든? 404쪽에 2번 자, 이게 답지처럼 해석하면 너네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 내가 가장 좋은 해석법을 너네한테 제시를 해줄 테니까 4번에 2번을 일단 한번 해석을 하려고 한번 읽어봐. 자,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가 개 쉬워지거든? 근데 이게 막 복잡하게 답지 해석,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해석을 하려고 하면 뭐가 갑자기 안 될 거야. 되게 어려울 거거든? 자.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가 23년 3월 모의고사로 나왔는데 그 전에 22년에 요 유형을 14번에 평가원에서 개어렵게 낸 적이 있어. 그때 정말 이게 왜 14번에 나왔냐라는 말이 나올 만큼 되게 이제 빡센 문제였는데 그거를 조금 변형해서 낸 거고 그거보다 살짝 쉽게 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문제는 한원수 하에서 너네가 배우게 될 거거든. 그 전에 요걸로 일단 조금 시작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 3차 함수가 나왔을 때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한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3차 함수는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지.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셌어. 몇 개? 4개의 정보가 필요해.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문제 서두에서 몇 개의 정보를 주는지 보고 가자.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자, 일단 정보 하나 나왔어. a가 1이야. 그 다음에 F형이 1. 더 정보 하나 더 나왔다. F형은 무슨 항을 알려주는 거야? 상수항을 알려주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 인수 정리를 통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3승 더하기 자 2차항하고 1차항을 그냥 a, b라 잡을게. 그러고 상수항이 1이다. 정보를 2개나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 b 찾으면 이 문제 끝나. 됐어? 정보 2개 더 필요할 거고 당연히 가나 조건에서 정보를 주지 않을까? 자 요렇게 좀 생각을 할게. 자 그러면 일단 3차 함수를 뭐 그릴 수는 없어. 뭐 딱히 준 게 최고차의 개수 1하고 뭐 f0 상수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y절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y절편 정도까지만 줬어. 자 그러고 나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gx는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알 수 없다. 자 gx는 3차인지 뭔지도 안 알려줬어. 자 다만 가 조건 볼게. g'0이 0이다 라고 돼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g'0이라는 건 gx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가 0을 대입했을 때잖아. 그때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야. 됐어? 뭐 딱히 지금 쓸모가 있어 없어? 쓸데가 없지. 그냥 일단 그렇군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나 조건 갈게. gx는 자 이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x가 0보다 작으면 요거래. 됐어?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래. 자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요거랑 요거를 보고 나서 바로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gx가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g'0이 0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자 gx는 0에서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지. 그 말은 연속도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g'0이 0이라고 했으니까 gx가 0에서 연속일 것이다 하고 넘어가도 돼. 자 근데 이런 말이 없고 연속이 아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볼 건데 실제로 연속이 아닌 형태로 줘가지고 그래프가 끊어져서 그려질 수도 있어. 자 그래서 확인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0을 여기 대입해. 그러면 f-2 빼기 f-2지. 0이네. 자 오케이. 자 0을 여기도 대입해봐. 그러면 f2 빼기 f2 0이네. 자 그러면 gx는 0,0을 지나고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물론 이거는 사실 확인 안 해봐도 되기는 해. g'0이 0이라고 줬으니까. 한 가지 더. 요렇게 해석하면 어렵다. 자 근데 이 해석도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거 fx라는 그래프를 무슨 이동하는 거야? 평행 이동하는 거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 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거 해석이 쉬워? 좀 복잡하지. 해석이 너무 어려워. 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해석을 해야 된다 치면 얘 같은 경우는 fx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걔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f 이만큼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다는 뜻이야. 자 뜻은 알고 넘어가셔야 돼. 자 이해했어? 자 됐지? 자 그러면 일단 거기서는 알게요. 우리가 좀 보기 힘들고 자 좀 어려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gx의 함수값에 대해서 아는 건 없어. 다만 g를 미분한 다음에 0 대입하면 0이라는 건 알지. 맞아? 그러면 g'을 알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미분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자 그럼 봐봐. 요렇게 가셔야 돼. 우리는 gx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가조건에서 g'0을 줬으니까 g'x가 뭔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그 밑에 g'x가 뭔지 한번 써볼게. 똑같지? 위에 것도 미분하고 밑에 것도 미분하면 되지. 됐어? 자 그럼 봐. 위에 거는 미분하면 여기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여기 수통에서는 어차피 개수 1로 줄 거야. f'(x) 빼기 2가 될 거야. 야 뒤에는 왜 미분했을 때 이거 안 붙였어? 뒤에 있는 건 그냥 숫자. 그치? 그러니까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미분해서 그냥 안 쓴 거야. 다시 얘는 미분하면 f'(x)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는 구간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 요거는 일단은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자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쓴 상태에서 잘 봐. 우리 g'x가 0 전에는 요거고 0 이후에는 요거야. 자 그러면 g'0이 0이라는 걸 알려줬으면 여기 0을 대입했을 때랑 여기 0을 대입했을 때도 뭐겠어?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g'0이 0이라 했어? 그럼 여기 0을 대입해.
그럼 여기도 0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이게 f 프라임. 자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됐어? 자 0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0에서 대입한 게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0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f 프라임 2가 되지. 일단 요거를 너네가 얻어내셔야 돼. 됐어? 자 요거를 좀 얻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g 프라임 3이 0이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3을 대입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 3을 대입해서 f 프라임 5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g 프라임 0을 줬지. 0은 여기도 대입할 수 있고 여기도 대입할 수 있잖아. 0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미분 개수도. 자 그래서 0 대입 0 대입해서 같다라고 쓴 거야. 됐어? 자 그럼 봐봐. 이제 끝났어.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린다 치면 요렇게 일단 그림이 그려질 거야. 요 그림이 만약 아니면 증가하는 놈을 그리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게 나올 테니까. 자 그럼 봐봐. 얘가 fx인데 그 fx에서 가장 독특한 놈을 줬지. 프라임 값이 0이야. 3차 함수에서 프라임이 0이 된다는 건 무슨 지점이야? 극대 극소지. 그럼 봐. 요 fx에서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이고 프라임 2가 0이 되는 그 지점은 여기 하나 극대 이거 하나랑 극소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지 않아? 맞지? 그러면 요 두 지점에 x좌표를 준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가 2다. 요렇게 두 개를 준 거라고. 자 저거를 너네가 찾아내셨어야 돼. 자 됐지? 자 그러면 fx에서 극대극소를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y축 그을 수 있지 않아? 왜? 요거 극대와 극소의 딱 중간에 y축이 그어지겠지. y축도 되게 독특한 지점에 그어지네. 요 점을 뭐라 부르지? 변곡점이라 부르지. y축이 저 두 개의 딱 중점이니까 요렇게 변곡점을 지나는 형태로 y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해하셨어? 자 됐지? 2랑 마이너스 2 딱 중간이 0이니까. 자 그러면 잘 봐. 문제에서 f0이 1인 거 알려줬어. f0이 1인 거. y 절편 알려준 거잖아. 여기에 y 좌표가 1인 걸 알려준 거야. 됐어? 자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3차 함수나 4차 함수 곡선을 알고 직선을 알고 있다면 곡선에서 직선을 뺀 다음에 그 직선을 x축으로 만들어주라 했어.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여기에 딱 변곡점을 지나는, 자 변곡점을 지날 때는 1대 루트 3 쓸 수 있으니까 요 라인을 그어주시면 요 라인이 y는 1이라는 라인인 거 알지? 이거 x축 아니야? 왜냐면 y좌표가 1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fx라는 3차 함수에서 저 1이라는 직선을 빼주시면 저 직선이, 자 요 직선 자체가 x축이 돼버리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직선, 곡선 빼기 직선 너네가 계속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계속 보여줄 거야 뒤에서도. 자 그러면 내가 왜 굳이 변곡점을 지나는 요 직선을 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여기 이렇게 잘라주시면 몇 대 몇이지? 1대 루트 3 배웠지? 자 1대 루트 3 그럼 봐. 여기가 0이잖아. 그러면 1대 루트 3이면 1에 해당하는 게 2지. 그럼 여기는 2루트 3이네. 2루트 3 이렇게. 다시 여기도 1대 루트 3이지. 다시 1대 루트 3.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겠네. 자 요렇게. 자 이해하셨어? 자 그럼 봐봐. 주황 색깔 직선이 x축이 지금 된 거야. 1을 뺐으니까. 자 그러면 요 점을 지나니까 x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앞에 뭐 안 붙였어. 요거 지나야 되니까 x 빼기 2루트 3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나야 되니까 x 플러스 2루트 3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자 요렇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고 요게 fx가 되는 거야.
자, 요거까지 마이너스 1 마지막에 넘겨주면 되지. 이렇게 넘겨주시면 요게 fx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고, 요렇게 푸는 걸 너네가 연습을 해주셔야 돼. 자, 물론 절대 쉬운 문제 아니다 이거. 자, 정리 잘 해주시고, 자, 요렇게 해석하는 거 비율관계 쓰고 그 다음에 직선을 빼서 이렇게 씩 만드는 거는 앞으로 너네가 수업 때 보여줄 일이 20번 이상은 될 것 같아. 계속 보여줄 거니까 그냥 할 때마다 너네가 보고 어떻게 하는지 잘 배워놔. 자, 됐으면 정리 이거 다 하고, 책 쪽 풀이랑 좀 다르니까, 자, 내가 조금 더 너네가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쉽게 구성했으니까, 자, 잘 써놓고 F5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저기 5 대입하면 끝나지. 자, 그거 계산은 너네가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됐으면 411쪽으로 넘어가. 자, 411쪽에 1번 한번 풀어봐. 1번. 자, 내가 쭉 정리해준 개념이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너네 그거 계속 복습해야 돼. 자, 두 번째 줄에 줄 칩시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줄 치자.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다. 이거 모르면 안 돼. 수능에 많이 나온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줄 쳐. 자, 위에 쓰자. K로 묶고 K를 없앤다. 자, K로 묶고 K를 없앤다. 자, K로 묶어주신 다음에 K를 없애야 되는 문제야.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A의 값에 관계없이, B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그러면 무조건 관계없이 앞에 나와 있는 문자로 일단 묶어줘. 자, 그러면 fx를 자 K로 내가 묶어볼게. 자, K로 묶으면 요거 그냥 묶여서 나오는 거는 그냥 그대로 쓸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묶여 K가.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써놓을게. x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놓을게. 자, 그러면 자, 요게 x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 됐지? 요렇게 무조건 깔끔하게 줄 거거든. 자, 그러면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k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이게 일정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k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되지. k가 없어지려면 x에 몇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지. 자, 그러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점 p라는 놈을 볼게. 자, p라는 놈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이게 사라질 테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요거는 사라지고 y좌표 보자. f 마이너스 1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네. 자, k를 없애야 되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x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는 그냥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y좌표가 될 테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거에 그냥 대입한 거야. 됐어? 자, 그럼 봐. 그게
자, 곡선 fx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fx와 줄쳐봐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지. 3차 함수 위에서 접선을 긋는데 한 점에서만 만나는 접선은 단 한 개밖에 없다고 했어. 무슨 접선? 변곡 접선밖에 없어.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을 그을 때만 오직 한 점에서 3차 함수랑 만난다고 해서 다른 점 생각해봐. 예를 들어 요런 데서 접선 그으면 두 개, 여기서 그어도 하나 하고 위에서 두 개 만날 거고 여기서 그어도 두 개. 자, 그래서 접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딱 요 한 지점밖에 없다고 했어. 자, 그래서 요 점이 마이너스 1,3이라는 거고 이 점의 x 좌표가 자, 이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의 특징 몇 번 미분해서 두 번 미분하라 했지. 자, 이건 그냥 외워서 쓰는 거야. 자, 두 번 미분해서 요 변곡점의 x좌표를 대입하면 몇이 된다? 0이 된다. 자, 외우셔야 돼. 알겠지? 저번 시간에 너네 필기한 거 보시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써볼게. 자, 한 번 미분하면 자, 요놈 말고 책에 써져 있는 거를 그냥 미분할게. x세제곱 더하기 kx제곱 이놈. 자, 그러면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되냐? 3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2k 마이너스 1. 자, 책에 있는 그 식을 내가 한 번 미분한 거야. 됐어? 자, 두 번 미분할게. 자, 한 번 더 미분해 주시면 자, 요거 미분하는 거니까 6x 더하기 2k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변곡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면 f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 더하기 2k가 될 것이고 요놈이 0이다. 요거를 만족해야 되니 자, 요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k는 몇이면 돼? 3이면 되지. 이렇게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정리 잘 해놓으시고 자, 보시다시피 나와 이런 식으로 자, 나오기 때문에 변곡점 이런 것들 다 공부해 주셔야 된다. 알겠지? 자, 요게 실제로 수학 1, 수학 2에서 나온 거다. 이거 미적분에서 나온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고 가고 자, 됐으면 정리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 자, 됐어? 됐지? 자, 2번 한번 읽어볼게. 곡선 y는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두 개 그었을 때 두 접점을 PQ라 하자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요 놈을 뭐 미분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그려놓고 해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가보자. 잘 봐. 얘를 한 번 미분하면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돼. 됐어? 자, 그냥 한 번 미분했어. 자,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정확히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3차 함수 바로 그리자. 자,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이렇게.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거 그린 거야. 자, 이렇게 그려놓고 아,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 된다. 3차 함수, 3차가. 이거 인수분해 뭐 해서 풀고 싶으면 인수분해 하셔도 돼. 자, 근데 나는 그냥 일단 그렸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일단 먼저 표시를 하려고. 자, 대충 그려놓고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두 개 그었을 때라고 했어.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두 개 긋는다는 건 평행한 접선 두 개 긋는다는 거지. 평행한 접선 두 개가 어떻게 그어질지는 대충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야 돼. 뭐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었을 때라고 했지. 그러면 그때를 너네가 표시만 해주면 돼. 자, 표현을 할게. 예를 들어 여기서 요렇게 접선이 요렇게 그어졌어. 자, 요렇게 접선이 그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요거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 하나 그냥 그어주시면 돼. 이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자, 여기서 그냥 접선을 요렇게 그어주시면 자, 요런 식으로 그어주시면 오케이야. 자, 요렇게 그냥 그어주는 거지. 두 개 기울기가 같게 둘 다 기울기가 m. 자, 요렇게 자, 그랬을 때 두 접점을 하나는 P라고 이름을 붙였고 하나는 Q라고 이름을 붙였어. 자, P랑 Q는 서로 다른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 자, 요렇게 일단은 붙였어. 자, 그랬을 때 자, 요 그림까지 이해 못할 거 없지. 자, 근데 기억 한번 읽어보자. 두 점 PQ의 X좌표의 합이 2다 라고 돼 있지. 자, PQ의 X좌표의 합을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저거의 X좌표를 너네가 구할 수는 없어 어차피. 자, 그럼 뭘 봐야 되냐? 내가 기울기가 똑같은 두 개의 접선을 그으면 자, 요 지점과 요 지점은 어느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 했어? 또다시 등장했지. 또 변곡점이야. 자, 그래서 요거랑 여기 있는 Q점은 여기 중간에 있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 됐어? 이것도 저번 시간에 내가 변곡점에서 설명했던 두 가지 성질 중에 두 번째 성질이야. 자,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저 변곡점에 대해서 오케이 대칭인 것까지 이해를 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요거 X좌표랑 요거 X좌표 더하면 이거 X좌표 몇 배? 2배지. 그치? 얘가 중점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변곡점을 구해보자. 자, 변곡점 구하려면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지. 자, 한 번 더 미분해. 자, 요게 0이 되는 이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네. 자, 어차피 점 하나 나온다고 했어. X좌표. 자,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가 얼마야? 1이지. 1. 그러면 여기서의 X좌표가 1이니까 자, 오케이. 자, 여기 X좌표가 1.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여기 X좌표를 더하면 요거의 2배가 될 테니까 2가 맞지. 요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요렇게 딱 써놓자. 기억은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PQ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대칭, 자, 요렇게 기울기가 같다라고 쳐도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좌표 2배다. 됐어? 자, 그리고 이게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 P점과 Q점의 Y좌표의 합은 이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어차피 Y좌표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 Y좌표 구한 다음에 몇 배? 2배 해주면 되겠지. 어차피 풀이는 똑같이 갈 거라는 거야. 됐어? 자, 니은 한번 볼게. 니은. 자, 니은에서 M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거든. 자, 니은 한번 가볼게. 그럼 너네 잘 봐봐. M은 접선의 기울기지. 접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돼 있다는 건 가장 작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거든. 맞아? 자, 그럼 너 잘 생각해봐. 얘 기울기를 지금 양수로 해놨으니까 이거 성립하잖아. 음수 쪽에서 줄여보자. 그러면서 무슨 값? 기울기의 최소값을 찾아볼게. 자, 기울기의 최소값은 자, 저번에 했다시피 변곡접선에서 기울기가 최소거나 최대가 된다고 했어. 변곡접선에서. 자,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지금 내가 분홍 색깔로 그어놓은 요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겠지. 그치? 최소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 분홍 색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볼게. 자, 분홍 색깔 직선의 기울기. 자, 얘는 미분한 거에 몇을 대입한 거야? 1을 대입한 거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y'1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냥 원래 이런 표현 안 쓰지만 그냥 이해를 위해서. 자, 미분한 거에 x좌표에 1을 대입하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러면 1 대입할게. 여기 대입하면 3 빼기 6 더하기 2지. 그치?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분홍 색깔로 내가 그어놓은 가장 작은 기울기를 가질 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은서 됐어? 자, 그럼 봐. 요 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니은 맞다 이거. 자, 왜 그런지 얘기해 볼게. 니은 맞아. 자, 지금 PQ가 서로 다른 두 점이라 했거든? 야, 요 점에서의 접선은 마이너스 1인 거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PQ가 형성이 될 수가 없거든? 근데 PQ는 여기서 조금만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순간 PQ는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요 점의 근처에서는 전부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왜냐면 요때 기울기가 최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때 자, 너네 필기 저번에 해준 것도 다시 써볼게. 자,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거고 요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는 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요까지 한번 써놓으시면 될 것 같다. 자, 이런 되게 디테일한 지역적인 것들도 그동안 많이들 나왔으니까 자, 다 정리하셔야 돼. 하나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디귿 얘기하고 좀 쉬자. 디귿만 얘기하고. 자, 디귿만 얘기하고 좀 쉬었다 갈 거고 이 디귿은 끝까지 계산 안 할 거야. 이거 4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이거 교육청이라서 4차 방정식 이런 거 나온 거지. 이런 독특한 형태의 4차 방정식은 평가원에서는 안 나오니까 딱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것만 얘기해 볼게. 자, 딱 썼어? 니은까지? 자, 쓰시고. 자, 디귿 갈게. 디귿. 두 접선 사이의 거리와 PQ가 같아지는 실수 M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두 접선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접선은 직선이지. 그치? 그러면 지금 평행한 접선을 두 개를 그어놨으니까 내가 요 상황을 한번 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요렇게 직선 하나 긋고 요렇게 직선 하나 그어볼게. 자, 평행하게. 자, 요거 한번 써놓자. 그림 한번 그려놔. 디귿의 상황을 한번 볼 거야. 자, 디귿의 상황을 한번 볼 거고 여기에다가 내가 한번 표시를 하고 그러고 자, 식만 어떻게 세우는지 본 다음에 좀 쉬자. 잘 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어. 그러면 너네 지금 현재 요 두 직선에서 거리를 표현하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은 무수히 많아. 예를 들면 요 점에서부터 거리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요렇게 이은 다음에 수직이다. 요게 거리지. 요게 거리. 맞아? 만약에 여기서 요 점에서부터 요까지 길이 구한 다음에 이거 거리다라고 하면 안 되지. 맞지? 요렇게 수직이 돼야 되고 여기도 당연히 수직이 돼야 될 거야.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 점에서 거리를 구하라라고 해도 당연히 여기서도 수직이 돼야 될 거야.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밑에 있는 이 점에서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해도 자, 이래도 여전히 수직이고 수직이 될 거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특징은 뭐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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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긋든 거리는 같지. 됐어?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네. 두 접선 사이의 거리랑 선분 PQ가 같아진다고 했어. 그러면 내가 여기를 P라고 하고 자, 요 점을 예를 들면 여기를 Q라고 해볼게. 그러면 하얀 색깔 직선하고 초록 색깔 직선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수직하고 있지. 자, 수직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야? 기울기의 곱. 자, 그게 마이너스 1이다를 쓰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다시 여기 와서 그림으로 한 번만 표현을 좀 해보자. 자, 요렇게 다시 fx를 그릴게. 자, fx를 다시 그렸어. 자, 그러면서 이 느낌이야. 자, 다시 가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려놓고 이걸 P라고 할게. 그러면 이것과 정확히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자, 여기 요 점에서 접선이
평행하겠지. 자, 이렇게 배웠던 거 내가 그림으로 지금 표시를 했어. 자, 그러면서 수직 할 거야. 평행하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지. 여기서 PQ 사이 거리랑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으려면 나와야 되는 그림이 이렇게 수직이다. 이렇게 수직이다라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저러면 PQ 길이랑 두 직선 사이 거리랑 똑같겠지. 됐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 그림은 살짝 틀린 거야. 왜냐면 요 그림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표시하면 대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살짝 어그러져 있지. 이거랑 안 평행하지. 이거는 안 되는 그림이라는 거야. 그림은 틀렸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의 형태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나올 수 있냐? 자, 그럼 봐봐. 우리 내가 일단 이 점에서 접선이나 어차피 이 점에서 접선이나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이 점의 x 좌표를 내가 문자로 잡아볼게. 자, 밑에 문자로 t 이렇게 잡아볼게. t. 자, t 이렇게 잡았어. 자, 그럼 봐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곱하기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를 가볼 건데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요 점에 미분한 여기에다가 t를 대입한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자,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서 내가 요거에 이름을 붙여줄게. 요거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변화율, 순변이라고 이름 붙일게. 자, 순간 변화율. 자, 됐지? 자, 그거랑 곱할 거야. 곱할 건데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을 곱해야 되겠지. 자, 근데 우리 이 점을 또 문자로 잡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 지금 정확히 이 점은 알지. 아까 구해놨지. 자, 요 점이 뭔지. 요 점은 변곡점인데 변곡점의 x 좌표가 1인 거 구해놨잖아. 아까 변곡점의 x 좌표. 그러면 여기 x 좌표가 1인 거 아니까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3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1을 여기 대입해서 y 좌표가 뭔지도 보자. 함수값이 y는 이거니까. 그럼 1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2야. 그럼 1 빼기 3 더하기 2는 0이니까 여기가 0 이렇게 되지.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요 점이 뭔지 써놓자. 요 점의 x 좌표는 t로 잡아놨으니까 t, y 좌표는 t를 여기 대입한 거지. 대입한 거 쓸게. 자,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x 좌표의 차이분의 y 좌표의 차이야. 그걸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x 좌표의 차이는 t 빼기 1이네. t 빼기 1분의 자, y 좌표의 차이는 요거 빼기 0이지. 쓸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자, 그래서 이놈이 평균 변화율이야. 자, 저기 눈에 보이는 기울기 중에 평균 변화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몇이 된다?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냐를 물어보는 거고, 자, 그래서 디귿에서 풀라고 하는 건 뒤에 계산은 안 할 거야. 계산까지는 사실 너네한테 여기서 지금 수능에서 중요한 건 아니야. 저 식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 아마 수능에서 나오면 이렇게 차수 높게 안 줄 거야. 자, 어쨌든
이거 4차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존재하냐라는 건 이 식을 만족하는 t가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디귿은 결국 이 문제야. 자, 이거에 근 t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너네가 아마 수능에서 보게 될 형태의 t가 존재하냐는 보통 2차나 3차 정도에서 나올 거야. 이거는 4차라서 너무 복잡하게 특별한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내가 봤을 때 그것까지는 아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시작. 결국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랑 두 직선 위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으려면 수직하는 거 말고는 절대 그림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 알겠지? 자, 좀 시작.